자, 768번 보니까 조건이 자, 1번부터 어떻게 나오냐면 1에서 8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잠깐만 얘들아 녹화 눌러졌어? 아 그래? 못 믿겠어. 아 됐네? 미안. 이제 직업병이야. 아이들이 항상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미안. 못 믿어서. 다음에 믿을게. 자, 자연수 1에서 8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어느 수의 합도 9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자,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뽑아서 자, 그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이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래요. 자, 가능한 개수 세는 겁니다. 어쨌든 4개의 수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어느 두 수의 합도 9가 안 되니까 내가 만약에 1을 고른다 치면 절대 8은 못 고른다는 생각이다. 그치? 자, 그럼 뭔가 양자택일의 느낌이 들면서 자, 짝이 정해지는 숫자들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1과 8은 동시에 못 고르니까 반드시 이 둘 중에는 몇 개만 사용할 수 있냐면 하나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러면 27도 마찬가지의 조건이 될 거고 36도 같은 조건이 될 거고 45도 같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그룹을 짓고 나면 총 4개의 그룹의 숫자의 형태들이 생기는데 어쨌건 간에 우리가 이 중에서는 총 몇 개의 자릿수가 필요하냐면 4개의 자릿수가 필요하니까 여기에서 이 8개의 숫자 중에서 4개의 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그룹이 4개인 건데 각 그룹에서는 최대 몇 개씩만 고를 수 있냐면 하나씩만 고를 수 있으니까 그럼 4그룹에서 최대 하나씩 고를 수 있고 4개의 수를 선택하면 여기 있는 각 그룹에서 몇 개의 숫자씩을 고를 수밖에 없냐면 한 개씩 다 고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이해하겠어? 그러면 여기 1이랑 8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쉽게 2가지라고 해도 되고 이제 우리가 조합을 배웠으니까 몇 시 몇이라고 적어도 되냐면 2시 1이라고 적어도 되겠죠. 그래서 수의 구성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1, 8 중에서 하나 고르고 자, 2, 7 중에서 하나 고르고 다시 3, 6 중에서 하나 고르고 4, 5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겠죠. 그래서 숫자를 고르는 경우의 수만 해도 일단 16가지가 생기게 돼요. 내가 고른 숫자 4개를 그냥 두는 게 아니겠죠. 내 자리에 자연수를 만드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내가 1 고르고 7 고르고 6 고르고 4 골랐다라고 하면 여기는 1, 7, 6, 4를 다 또 뭘 해야 될까? 배열을 해야 되겠다. 그치? 자, 그럼 이거 배열하는 게 4팩토리얼 값이와 곱해질 거기 때문에 자, 16 곱하기 24를 계산해 주자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에다가 10배 하면 240 될 거고 자, 24에다가 6배 하면 6, 4, 24, 6, 22, 144가 될 거니까 다 더해서 384가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쌤이 순열에서 조합 넘어갈 때 설명했듯이 순열의 사항을 꼭꼭 배열하는 걸로 이제 나누어서 분류해서 봐도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훨씬 문제를 해석하기가 편해집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비슷한 구조인데 다른 지점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갑시다. 자, 이번에는 9개의 자연수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서로 다른 몇 개의 숫자를 이용하냐면 3개의 숫자를 이용해요. 자,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자, 3자릿수를 만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각 자릿수에 어떤 두 수의 합도 자, 무엇은 못 된다 그랬냐면 9는 못 된다. 조건은 똑같다. 그치? 수가 늘어난 대신에 자, 자릿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3자리라서 내가 3개의 숫자를 선정해서 먼저 가지고 올 거다라는 생각인데 그룹을 지어보면 1, 8 짝지고 그 다음에 2, 7 짝지고 그 다음에 3, 6 짝지고 그리고 4, 5 짝지가 되고 9는 어떤 수란 거에도 9를 만들 수 있을까? 없다. 그치? 왜냐면 자릿수에 0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9는 혼자서 그냥 독립적인 그룹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총 5개의 그룹이 생겼고 여기서 최대 하나, 여기서 최대 하나, 여기서 최대 하나, 최대 하나, 최대 하나 고를 수 있는데 우리 이 중에서 몇 개의 수를 골라야 되냐면 3개의 수를 골라줘야 된다. 그쵸? 그럼 앞에 거는 다 하나씩 고를 수밖에 없었으니까 경우의 수를 쉽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자 5개 그룹 중에서 3개의 수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자 수를 쓰는 그룹도 있지만 쓰지 않는 그룹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를 쓰는 그룹을 동그라미를 쳐서 표현한다 치면 뭐 18에서 1개 가져오고 그 다음에 27에서 1개 가져오고 자 4, 5에서 1개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면 3, 6이나 9는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의 경우의 수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걸 다 세야 되네. 자, 열심히 세어볼까? 여기서 1개, 여기서 1개, 여기서 1개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1개, 여기서 1개, 자, 한 칸 띄어서 여기서 1개 있을 거고 자, 1개, 1개 하고 다시 마지막 거 1개 쓰고 이런 경우도 있겠다. 그치? 이거를 다 세면 총 몇 가지의 분류가 생길까요? 이제 조합을 배웠으니까 할 수 있어. 그치? 몇이면? 5시 3가지의 경우의 수가 분류가 되겠지. 그럼 53은 얼마지 얘들아? 10가지야. 그럼 10개의 분류가 생긴다는 거야. 이 5개 그룹 중에서 3개 그룹 부르는 거 다 세야 되는 거니까. 다 적고 있으면 팔이 너무 아프지 않을까? 그쵸. 그리고 심지어, 자, 이제 여기 잘 보자. 굴을 썼을 때는, 굴을 쓰지 않은 경우랑, 즉, 1번 케이스랑 3번 케이스의 경우의 수가 같으면 하나만 세고 10배 하면 되겠다. 그치? 근데 같을까라는 생각인 거야. 다르겠죠? 왜냐하면 9가 있는 그룹에는 내가 고를 수 있는 숫자가 2종류가 아니라 오롯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1개밖에 없으니까 1번과 3번의 경우의 수가 다를 거라서 그럼 이걸 또 분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보자. 내가 이 경우의 수를 그래 직접 세는 거 이거밖에 안 보였다면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자, 2개짜리는 일반적으로 4개나 있고 4세트나 있고 하나짜리는 1세트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이 특별한 대상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어떻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자 굴을 쓰는 경우와 쓰지 않는 경우로 분류해서 풀어도 좋다라는 생각이긴 해요. 그럼 만약에 첫 번째 내가 굴을 쓰는 경우를 생각한다 치면 굴은 무조건 쓰는 거니까 이제 내가 고를 숫자는 몇 개밖에 안 남았고 2개밖에 안 남았다. 그치? 자 그럼 2개밖에 안 남았으면 굴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여기 굴을 썼으니까 이제 위쪽에서는 몇 개의 그룹만 선정하면 돼요. 2개의 그룹만 선정하면 된다. 그치? 그럼 4개 그룹 중에서 2개의 그룹을 선정해서 자 그룹 선정이 들어가고요. 자 그 중에 그럼 내가 18에서 1개, 36에서 뭐 1개 고르는 케이스를 가져온다 치면 이제 또다시 이 안에서 숫자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 그치? 이해하고 있어? 그럼 18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게 몇이며 20. 자 그럼 36 중에서 숫자 고르는 게 몇이며 20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숫자 고르는 거 끝났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숫자가 뿅뿅 하고 들어가겠다.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도 뭐까지 해야 되니까? 그쵸? 배열까지 해야 되니까 몇 팩토리얼이 3팩토리얼이 곱해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첫 번째 생각. 자 그럼 두 번째로 굴을 쓰는 경우를 했으면 이제 그 반대 사건인 여사건도 해야 되니까 굴을 쓰지 않는 경우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는 굴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자 여기는 위쪽에 4개의 그룹 중에서 몇 개의 그룹을 선정해와야 되고 3개의 그룹을 선정해와야 되고 그치? 그럼 3개 그룹을 선정하고 나면 그 안에서 또다시 숫자를 한 종류씩 가지고 와야 되니까 여기 각 그룹에서 숫자를 가지고 오는 경우의 수인 이 실이 3번 곱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3개의 숫자를 가지고 오면 또다시 배열이 들어갈 거니까 3팩토리얼까지 곱한다. 그래서 이 2가지 케이스를 더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 푸는 방법이 있고 자, 이것도 좀 피곤해요. 그날 왠지 내 머리가 뭔가 팽팽팽팽 잘 돌아왔어요. 시험 치는 데 있어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어느 두 수의 합도 9가 안 된다 그랬으니까 9가 되는 경우를 뭐 하면 되지 않을까? 빼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어느 두 수합도 9가 안 된다 그랬으니까 나는 전체 경우에서 두 수합이 9가 되는 케이스를 제외해도 되겠다. 그렇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자, 세 자릿수가 안 되는데 지금 9개에서 3개 골라서 자리 바꾸는 거니까 몇 P 몇이 될 거고 9P 3이 되는 상태일 거고 그럼 여기에서 두 수의 합이 이제 9가 되는 케이스를 뺀다라고 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자, 두 수의 합이 9가 안 되면 각 그룹에서 하나씩만 뽑아야겠지만 두 수의 합이 9가 되려면 이 하나의 그룹에서 반드시 몇 개의 숫자를 뽑아야 되니까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쵸? 그럼 18이 동시에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27이 동시에 들어가도 되고 36이 동시에 들어가도 되고 누가 동시에 들어가도 돼? 4, 5가 동시에 들어가도 되니까 자,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일단은 자, 두 수합이 9가 되는 두 수를 그룹을 고르는 방법수가 4C1이 될 겁니다. 됐니? 그럼 4개 그룹 중에서 쌤이 18의 그룹을 골라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 치자. 그럼 18이라는 숫자 이제 2개는 들어갔으니까 남은 하나의 수를 더 골라야 된다. 그쵸? 이 숫자는 어떤 수가 돼도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다. 그쵸? 왜냐하면 이제 이미 두 수의 합이 8을 만들었으니까 다른 수는 아무거나 와도 되잖아. 그럼 이렇게 18을 제외하고 나면 남은 숫자는 총 몇 개가 남을 거고 7개가 남을 거고 그 7개의 숫자 중에서 아무 숫자는 하나 가지고 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8을 제외하고 여기 남은 숫자 가지고 오는 경우의 수가 7C1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걸 그대로 세 개의 숫자를 뭐 하면 되기 때문에 배열하면 되기 때문에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서 빼도 답은 똑같이 나오지 않겠냐 라는 생각인 거지. 됐니? 어려워? 쉽진 않죠. 그치? 그래서 자, 경우의 수 공부할 때는 특히 무조건 한 가지 방향으로만 외워서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떨 때는 이런 게 먼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여사건이 먼저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는 이 방법이랑 저 방법 모조리 다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고 필요한 거 체크를 하십시오.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가장 효율적인 길이 이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정리한 동안 쌤이 770번 문제만 적고 있을게요. 됐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거 지울게요. 자, 770번의 문제 상황 보니까 동그라미와 네모의 의자가 그림과 같이 교대로 이렇게 놓여있는 6자리가 있는데 자, 1학년 2명, 2학년 2명, 4학년 2명에서 이 6명을 의자에 앉히고 싶은데 조건에 맞게 앉히래요. 첫 번째, 2학년은 네모 의자에 앉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같은 학년들은 서로 이웃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2학년의 자리가 매우 한정적이니까 2학년을 먼저 배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네모의 자리는 지금 세 종류가 있으니까 이 세 자리 중에서 먼저 2학년이 갈 곳을 고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네모에 앉을 수도 있고 첫 번째, 세 번째에 앉을 수도 있고 그대로 두 번째, 세 번째 네모 자리에 이렇게 앉는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겠다. 그쵸? 근데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 안 되는 게 2학년 2명은 서로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죠. 그쵸? 그럼 얘들이 또 자리를 뭐 할 수도 있다는 거?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럼 2학년을 네모에 앉히는 구조는 몇 가지냐면 세 가지가 되고 그 2학년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2팩토리얼 가지가 생기기는 하겠구나. 6가지 케이스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 학년 4명을 앉힐 건데
그 4명도 자리가 서로 무엇하면 안 되냐면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룹이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은 미리 배치를 하고 어디에 끼워 넣기로 했었는데 사이사이에 끼워 넣기로 했었는데 그치? 여기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그룹이 너무 다양하고 많은 상황이잖아. 그럼 얘들은 자 모두를 사이사이에 끼워 넣을 때는 경우의 수를 세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라서 자 필요한 구조를 세고 자 모양에 따라서 한 땀 한 땀 세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네모 자리에 2학년이 앉은 이 케이스를 본다 치면 자 1번 케이스에서 지금 빈자리를 세면 짝대기로 그어볼게요. 이제 동그라미 네모는 의미가 없죠. 그치? 2학년만 네모에 앉히면 되니까. 그럼 첫 번째 자리는 이제 빈칸이 되고 두 번째 자리에 2학년 오고 또다시 빈칸 오고 2학년 온 다음에 나머지 빈칸 두 개가 이렇게 생기거든. 자, 이 안에 그러면 1학년 두 개랑 3학년 두 개를 넣는 데 있어서 일단 이 각 대상들은 다 다른 대상이라고 인식은 해놓고 나서 구조만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1과 3이 서로 무엇할 수 없냐면 이웃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1, 3번 자리는 상관이 없어. 누가 와도. 어차피 이웃하지 않으니까. 그쵸? 그럼 제일 고민인 자리는 5번이랑 몇 번 자리? 6번 자리. 그럼 이 자리에 1, 2이 들어가거나 뭐뭐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3, 3이 들어가는 것들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기 1, 2 들어간 거랑 3, 3 들어가는 거 세는 게 더 쉬울 거다 어려울 거다? 쉬울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얘는 이웃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무슨 사건을 쓰는 게 편하다는 느낌이라면 사건을 쓰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4사람이 빈자리에 들어가니까 몇 팩토리얼이 될 거고 4팩토리얼이 될 거고 그럼 빼는 거죠. 자 여기 1학년들이 이웃할 수도 있고 몇 학년들이 이웃할 수도 있습니다. 3학년들이 이웃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여기 1, 2 들어가면 무조건 여기에 3, 3의 구조는 고정이다. 그치? 그럼 그 안에 있는 대상끼리 자리를 또 뭐 할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있는 지금 학년끼리의 자리 배치 그냥 편의상 속배열이라고 합시다. 1학년끼리 자리 바꾸고 3학년끼리 자리 바꾸는 거니까 자 속배열의 경우의 수가 자 2팩 2팩이 곱해진다라는 생각인 거다. 그치? 근데 이 위에 있는 경우의 수도 2팩 2팩이지만 밑에 거에서도 어차피 2팩 2팩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지. 그럼 얘가 몇 배 돼서 빠지는 게 맞을까요? 2배 돼서 빠지는 게 맞으니까 2학년이 저렇게 앉아있을 때 얘를 앉히는 방법수는 16가지에서 24가지에서 자 2 곱해서 8을 빼는 가지수인 16가지 생기겠구나 이렇게 보자라는 얘기인 거야. 1절 컷? 그런데 이 안에서 이 1번 구조에서 또 누구도 자리를 바꿀 수 있다 했으니까 2번도 자리를 바꿀 수 있다 했으니까 이 16가지에 몇 배가 생기겠다. 결론적으로 2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첫 번째 구조에서는 16 곱하기 2에서 32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구조에서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구조에서는 빈자리의 좀 위치가 달라지니까 가지가지한다. 됐어? 자 그럼 두 번째 구조에서는 첫 번째 자리 비어있고 그 다음에 2 오고 나서 이렇게 세 자리 빼고 나서 자 마지막 자리 이건 건데 자 이제 여기서 보자. 이거 1번이랑 2번 구조를 봤을 때 빈자리의 형태가 다르니까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세는 것도 좀 다르겠다. 그쵸? 근데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차라리 이웃하는 걸 빼는 게 편하구나. 그럼 여기서 이웃하는 거 빼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여전히 4패까지가 될 거고 빼기 자 1학년이랑 3학년이 이웃하는 걸 뺄 건데 이웃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있는 3, 4번 자리가 이웃하거나 아니면 4, 5번 자리가 이웃한 경우가 있겠다. 그쵸? 맞아요. 그럼 그대로 한번 적어본다 치자. 여기 3, 4번 자리에서 이웃할 때 네가 1, 1이 된다 치면 남은 자리에는 어차피 3, 3이 될 거고 그럼 이 경우에서 우리 방금 경험에 의해서 1학년이 이웃해도 되지만 몇 학년이 이웃해도 되는 거니까 3학년이 이웃해도 되니까 3, 3, 1, 1도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다. 그치?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4번이랑 5번 자리가 이웃하게 되려면 자 1, 1 하고 그 다음에 3, 3도 빼야 되지만 3, 3 하고 또다시 여기 1, 1도 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 거지. 이해했어? 그럼 요 각 구조에서 생기는 경우의 수는 아까 우리 경험상 똑같다라는 거 확인이 됐고 그럼 여기서 가능한 케이스 그룹 분류가 몇 가지가 되는 거니까 4가지 상황이 되니까 이 안에서 이제 니들끼리 속별하는 2팩 곱하기 2팩이 또다시 곱해지면서 빠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거죠.
됐나요? 그래서 얘가 자, 24 마이너스 4, 4, 16 되니까 8가지 생길 수가 있고 그 8가지에 대해서 또다시 2학년 또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배에서 계산할 거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쵸? 자, 3번은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겠네요. 끝!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나머지 내용들 계산을 나중에 집에 가서 잘 부지런히 해보시는 걸로 하고 자리 배치 이렇다는 거 나온 김에 그 얘기 좀 마무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풀어볼까요?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다 한번 쭉 해봤습니다. 그쵸? 아니 순열이랑 조합을 지금 배울 만큼 이제 배운 것 같은데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생긴다. 그치? 항상 그래 맞잖아. 그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좀 할 거냐면 그리고 비의자 8개가 있고 이 비의자에 세 사람의 ABC를 앉히는 데 있어서 자 어쨌든 간에 어느 두 사람도 이웃하지 않게 앉힌다 그랬으니까 이웃하지 않는 건 보통 우리가 사이사이 넣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 그쵸?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어쨌든 여기는 비의자들 중에서 어딘가에는 A, B, C가 앉게 될 거야. 그치? 그래서 그 앉는 의자를 먼저 그냥 A랑 B랑 C의 이름을 붙여놓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비의자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총 8개 의자를 뭐 할 거냐면 배열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앉히는 거랑 똑같지 않아? 그치? A 이름 붙여놨으면 거기 A가 가서 앉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 A, B, C가 지금 남아있는 비의자가 총 몇 개가 되냐면 5개가 되는 거니까 이 5개의 비의자를 배치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각의 사이사이 자리에 A, B, C의 의자를 끼워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절대 이웃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다.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럼 이제 순차적으로 첫 번째 비의자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데 비의자가 어떻게 생겼지? 똑같이 생겼어요. 배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비의자 5개를 놓는 방법은 얘가 이렇게 똑같은 알파벳 E가 그냥 배치되는 경우의 수랑 똑같으니까 얘는 한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게 될 거고 자 그럼 곱하기에 자 두 번째로 자 여기 사이사이의 자리를 선택해야 되니까 지금 사이사이 자리가 총 6가지가 생겼고 이 6자리 중에서 어쨌든 A, B, C가 갈 자리를 3개를 선택을 하게 되면 먼저 몇이 생긴다? 6시 3이 생긴다 이런 얘기다. 그쵸? 자 그럼 자리를 정했어요. 자 요 자리랑 요 자리랑 요 자리 쓴다라고 하면 무조건 A, B, C가 이렇게 순서대로 앉을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다. 그치? 니들끼리 또 자리를 뭐 해야 되는 거라서 바꿔야 되는 거라서 자 배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몇 팩토리얼도 곱해야 된다? 3팩토리얼도 곱한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해서
그래서 6자리 중에서 3개 선택해서 자리 바꾸는 걸 우리가 손쉽게 표현해서 얘를 보통 몇 P 몇이라고 표현했지? 6P 3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비의자 배치는 한 가지고 결국 6자리 중에 3자리 골라서 사람 3명 자리 바꾸면 되니까 자, 정답은 654를 곱해서 자 120까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끝?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표현을 좀 다양하게 만들게요. 어느 두 사람도 이웃하지 않게 앉히는 방법수를 이렇게도 적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느 두 사람 사이에도 적어도 하나의 비의자가 존재하는 경우의 수를 재라. 이게 뭐 무슨 말이랑 똑같아? 그치? 세 사람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비의자가 있단 말은 세 사람이 절대 무엇할 수 없다? 이웃할 수 없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고 자 이런 식으로도 그럼 지문이 표현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사고를 조금 확장을 해볼까요? 문제를 이렇게 내어볼게요. 자 1부터 10까지 10개의 자연수가 있었어요. 자 이 자연수 10개가 있는데 뭐야 확장하고 싶지 않은 이 표정 즐거워야지. 여기서 더 발전되는 내용이라고 얼마나 재밌어. 자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 10개가 있는데 이 10개의 자연수 중에서 몇 개 선택하고 싶어요? 그래 함께 만들어보자. 함께 만들면 더 하고 싶지 않을까? 자 10개의 숫자 중에서 숫자 고를 거야. 몇 개 고르고 싶어? 1개. 나가. 나가! 몇 개? 2개. 나가! 아 그래 2개 해줄게. 2개 먼저 하고 3개 시키면 되지. 그치? 자 2개 고를 때 어느 두 수도 차이가 2 이상이 되도록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아니야 미안해 말을 먼저 쉽게 해줄게. 어느 두 수도 이웃하지 않은 자연수가 되도록 할게요. 세워볼까요? 한 땀 한 땀 세셔도 상관없습니다. 2개 고르는 거기 때문에 안 가는 거야.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일단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 말고는 다들 하나씩 나왔습니다. 먼저 순수하게 생각을 해보자. 그래 2개 고르는 거야. 그럼 하나를 미리 뽑아놓고 나머지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면 된다. 그죠? 쌤이 만약에 1을 뽑았다고 합시다. 그럼 2부터는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누구부터 쭉 뽑을 수 있으니까? 3부터 10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 몇 가지가 생길까? 8가지가 생길 수밖에 없겠다. 그쵸? 자 그럼 기준으로 뽑는 숫자가 2가 되게 되면요 1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당연히. 그럼 2부터 뽑는다 치면 이제 2 뽑아놨으면 4부터 10까지 되니까 자 한 가지 줄어들겠죠. 한 칸 늦었으니까. 그럼 몇 가지? 7가지. 그럼 이렇게 두두두두 간다 치면 자 내가 3을 고정으로 뽑았으면 3, 1은 세면 안 되죠. 여기 1, 3 했으니까. 그럼 이후에 뽑을 수 있는 숫자는 5부터 쭉 10까지 가는 거니까 6가지. 그럼 그 밑에 거 하나씩 다 줄어들지 않을까? 그걸 다 세면 되겠죠. 그럼 8부터 얼마까지 더해질까요? 1까지 더해지겠다. 그죠? 녹화 중이야. 그만하기 믿을게. 그럼 1부터 8까지의 합을 세는 거니까 자, 이 양 끝에 있는 두 수의 합이 꾸준히 9를 만들 거라서 자, 대칭성에 의해서 9는 네묶음 생길 거라서 36이 만들어질 수 있다.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러면 2개짜리 때는 어떻게 세도 쉽게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나중에 일반화돼서 3개, 4개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뽑는 숫자가. 그치? 그럼 3개가 됐을 때는 이 방법을 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든다. 그쵸? 예를 들어서 1 뽑고 3 뽑고 나머지 숫자 중에 하나 이렇게 센다 치고
그 다음에 1 뽑고 4 뽑고 나머지 숫자 중에 하나 이렇게 센다 치고 쭉쭉쭉쭉 셀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 두 수를 고르는 경우의 수도 너무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어느 두 수만 이웃하지 않으면 돼요. 두 개 고르는 거고요.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 어떤 걸 빼도 될까? 그치. 이웃한 두 수를 고르는 걸 제외해도 되겠다. 그치. 그건 쉽단 말이야. 지금 전체 경우에서는 10개에서 2개 고르니까 10C2가 될 거고요. 그럼 이웃한 두 수 뽑는 거는 이렇게 1, 2 세는 것부터 해서 쭉쭉쭉쭉 가서 마지막에 90 세는 것까지 이렇게 가겠다. 그치? 그러면 시작하는 숫자가 1인 것부터 9인 것까지 뽑히니까 자,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냐면 9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자, 이 또한 3개가 됐을 때 문제가 생겨요. 세 수가 모두 이웃한 거는 뺄 수 있지만 2개 이웃하고 나머지 하나 이웃 안 한 걸 재는 게 힘든 상황이니까. 됐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상황들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쌤이 지금 같이 한번 정리를 하는 거고. 그럼 이런 상황일 때 어쨌든 개수가 늘어나면 좀 힘들겠구나. 그래서 자, 어떻게 하면 이웃하지 않게 3개 이상의 수를 뽑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2개짜리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거 자리 배치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할 건데, 자, 나한테 어쨌든 좀 후보가 될 수 있는 숫자가 10개니까 10개의 공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됐나요? 내가 뽑는 수가 지금 몇 개냐면 2개거든. 그래서 2개의 공은 내가 뽑을 숫자라서 자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둘게요. 이 2개의 공은 내가 뽑는 수의 역할을 하는 공이다 라는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이 두 수는 서로 절대 이웃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배열을 하는데 먼저 뽑지 않은 수, 남아있는 숫자가 8개가 남아있죠. 그럼 이 숫자들은 지금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안 생길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기입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럼 이 노란 공을 사이사이에 집어넣는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공에다가 번호를 부여를 할 거야.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나열된 공이 번호가 부여이 되면 순서대로 여기가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나열된 경우의 수는 내가 뽑은 숫자가 1, 2가 되는 거고 나머지 뽑지 않은 숫자가 3에서 10까지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겠다. 이런 말인 거야. 그럼 만약에 쌤이 여기 빈자리 사이사이 자리에 이렇게 노란 공을 넣은 케이스라고 하면 자 공이 배치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공은 몇 번 공이 돼요? 1번 공이 될 거고 얘는 몇 번 공이 될 거고 2번 공이 되는 거고 얘는 몇 번 공이 되는 거고 3번이 되고 얘는 4번이 되고 그 다음에 노란 공이 몇 번이 되죠? 5번이 되겠죠. 나머지 공에 번호를 부여하면 6, 7, 8, 9, 10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번호를 부여해서 숫자 뽑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 이런 생각이 있구나. 이해가 돼? 안 돼? 어디가 이해가 안 돼요? 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봐봐. 아까 얘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일부러 비슷하게 하려고 설명하려고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비대의자 8개의 사람을 앉힌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의자를 배열해도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의자에는 이렇게 A, B, C의 이름을 붙이고 나서 자 지금 내가 특정 조건에 맞게 이웃하지 않게 배열할 대상이랑 이웃해도 상관없는 대상들을 구분을 지어서 먼저 보자는 얘기고 그래서 비의자 배열한 다음에 사이사이에 A, B, C를 넣는 개념이 A, B, C가 이웃하지 않게 자리 잡는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고 마찬가지로 10개의 숫자 중에서 2개의 공을 고를 때 이 두 수가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어쨌든 간에 남은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번호는 나중에 순서에 맞게 부여한다라고 생각하고 자 10개의 숫자 중에서 여기 2개의 숫자가 뽑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자 뽑고 나서 남아있는 숫자는 몇 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 8개. 그럼 이 8개 자리에 먼저 빈 공들을 배치를 하고 나면 이제 사이사이 자리가 생길 건데 그 사이사이 자리에 내가 뽑는 공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번호 부여를 했을 때는 자 이 공과 이 공 사이에는 적어도 2개 이상의 공이 분명히 들어가겠다. 그치? 뭐래? 적어도 몇 개 이상의 공이? 하나 이상의 공이 들어갈 거니까 이 둘 사이에 적어도 한 수가 들어가니까 무조건 이웃하지 않는 숫자 뽑기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인 거지. 알아보겠나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봅시다. 디자인을 이제 해줄게요. 10개의 공이 있었고 내가 뽑는 게 2개의 공이에요. 그럼 남은 공이 몇 개가 되죠? 8개가 되고 그럼 사이사이 자리는 몇 개가 될까요? 9개. 항상 남은 공보다 하나 더 많이 생기겠다. 그치? 그럼 이 9자리 중, 아니, 그래? 이 9자리 사이사이 중에서 내가 뽑는 수의 개수만큼 자리를 뽑으면 되니까 열심히 해서 경우의 수를 생각하겠다. 9C를 먼저 생각을 하겠다. 그럼 2자리를 뽑고 나면 여기 있는 이 공들의 자리를 바꿀 필요는 있을까? 없어. 아까는 A랑 B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 의자였기 때문에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됐지만 어차피 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할 거잖아요. 그쵸? 여기 5번이랑 이번 자리가 갑자기 바뀌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리를 뽑기만 하면 번호 부여는 자동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조합에서 끝이 나고 9C 계산에도 36가지 똑같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이웃하지 않게 숫자를 뽑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경우의 수를 자, 조합으로 살짝 변형해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0개의 자연수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게 아니라 3개를 고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분류부터 해보자. 내가 뽑는 공이 3개예요. 그럼 남은 공이 몇 개죠? 7개입니다. 그치? 그럼 빈 공 7개를 적어놓고 나면 사이사이 자리는 몇 개가 생겨요? 8개가 생기겠다. 그치? 그럼 그 사이사이 자리 8개에 몇 개의 공자리를 선정해주면 되니까? 3개의 공자리를 선정해주면 되니까 몇이 생길 거다? 8시 3이 생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웃하는 수 뽑기는 지금 거기에 정리는 안 돼 있으니까 자, 그대로 적어 놓습니다. 자, 예시를 그대로 적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에서 15까지의 15개의 자연수 중에서 어느 두 수의 차도 2 이상이 나도록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뽑는 경우의 수를 세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 예시 적으시고 눈치챘어? 카메라 치고 자, 그래서 문제 적는 건 빈공은 조금 남겨두시고 같이 구조만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에서 그러면 총 몇 개의 수를 뽑으니까? 4개. 그치? 남는 수를 먼저 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뽑는 수가 4개니까 남은 수는 몇 개가 돼요? 그렇죠. 11개가 되겠죠. 그럼 일단은 남은 수 11개를 배치하는 게 있어야 되고 11개의 공을 다 적기는 자, 불편하니까 그냥 땡땡땡으로 표현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남은 공 11개가 배치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사이사이 자리는 몇 개가 생겨요? 12개의 자리가 생긴다. 그쵸? 그럼 이 12개 자리에서 몇 개를 뽑아오면 되기 때문에 4개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자, 결국 최종적인 경우의 수는 12C 얼마로 마무리가 된다? 4로 마무리가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만 봤을 때 또 까먹어서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럼 뽑은 자리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뭐 마지막 앞에 있는 요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한다 치면 어떤 숫자를 뽑았는지도 적어주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럼 여기 맨 앞자리에 빈칸을 선택했으니까 내가 뽑은 숫자는 일단 몇 번? 1번. 그 다음에 빈칸에
2번 공 들어가고 나면 3을 뽑은 거고요. 그 다음에 4 뽑고 5 뽑은 다음에 표시를 가다가 마지막 숫자가 무조건 얼마일까요? 15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때 내가 뽑은 숫자는 14가 되는 거라서 1, 3, 5, 14 이렇게 뽑는 경우가 가능하니 이웃하지 않게 수뽑기를 이렇게 사이사이 배치하는 개념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차이가 2 이상이 나는 숫자들은 이웃하지 않게 가는 겁니까? 적어도 하나의 공을 사이사이 넣어야 됐어요. 그럼 나중에 차이가 3 이상 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럼 얘는 적어도 사이사이에 몇 칸 이상을 띄우라는 얘기가 돼? 2칸 이상을 띄우라는 얘기가 된다, 그렇죠? 자, 이 개념을 공부하려면 쌤은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중복조합이라는 걸 또 배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자, 이 이상으로는 조건이 더 확장되는 게 없으니까 고일수학에서 조합의 개념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알겠죠? 끝.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3 이상 나는 거, 사이사이에 뭐 빈자리가 2개 이상인 거, 4개 이상인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조건에 따라서 따지는 경우의 수들 나오니까 미리 잘 해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쌤이랑 확률과 통계 구비법 공부할 때도 알아듣기가 수월할 겁니다. 알겠죠? 자, 해서 조합에서 이렇게 이웃하지 않게 뽑는 거, 자, 얘기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거기 특강 쪽에 딱 터프 뒤에 나오는 거, 그쵸? 한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특강 쪽에 거기 자리 배치하는 거 모듈 다 풀어오셔야 돼요. 오늘 숙제고. 자, 뒤로 쭉 넘어가 봅시다. 이제 조합 풀이 하러 갈게요. 몇 분이죠? 25분. 5분 남았네. 자, 조합 쪽에 풀이할 거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365쪽으로 와볼까요? 아, 여기 했구나. 네, 366쪽으로 와볼까요? 아, 여기 했구나. 미안. 잠깐 우리 어디서 풀이냐? 아, 여기 4학분까지 했고 분할부터 풀이하면 된다, 그쵸? 자, 370쪽으로 세요. 370쪽. 370쪽에 질문할 거 있습니까? 몇 번? 800번. 800번이랑 799랑. 자, 추가할 거 없으면 한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371쪽에 질문하고 싶은 거. 803번. 그쵸? 우리 대시표 저번 시간에 좀 후다닥하고 끝나가지고. 799, 800, 804. 이렇게 세 문제랑. 자, 추가할 거 없으면 넘어가서 단원종합에 베이직은 개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말로 오시고요. 374쪽에 질문하고 싶은 거. 18번이랑 820번, 819번, 816번. 아, 좋아. 다시 공부할까? 아니야, 원래 노말이 좀 어려워. 조합으로 하면 점점 어려워서. 잘하고 있어. 자, 뒤로 넘어가서 375쪽으로 가봅시다. 질문할 거. 821번이랑 또 5번이랑 또 나머지 괜찮아요? 자, 나머지 괜찮으면 뒤로 한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 여기 숙제가 아니었구나. 자, 오늘 그러면 마크 그 앞쪽에 있는 내용 남은 거랑 그 다음에 여기 단원종합에 터프랑 그리고 라이트센 드릴 거니까 라이트센 마무리하는 것까지 해서 조합 끝나고 나면 무슨 요일이야 오늘? 수요일이다, 그쵸?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니고 금요일 날 평가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부터 조합 끝까지. 알겠죠? 뭐 난이도는 그냥 마플 교과서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플에서 오답 정리 꼼꼼히 하면 충분히 담아줄 수 있으니까 자, 평가 준비 잘 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풀이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